장중에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엔비디아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로 올라섰죠.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대표되는 IT 시대로 보았다면 이제는 엔비디아가 대표되는 AI 시대가 온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연일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도체발 훈풍이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52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8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 보였었는데 현재 0.93% 상승한 2,79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21일까지 인터배터리 2024가 유럽에서 또 개최가 되고요. 올해 쉬어갔던 2차 전지들이 좀 잘 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여러 이슈들이 함께하는 시장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 마지막까지 어떤 추세를 이어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차트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 원탑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나방에서는 실시간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구나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QR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방송 시간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까지 그리고 종목과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때 아닌 폭염. 오늘 폭염주의보까지 내렸더라고요. 굉장히 날씨가 뜨거운데 증시도 오늘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양증시가 사실상 이제 그동안 좀 기다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돌파가 나와주면서 오늘 좀 왜 이렇게 뜨거울까 좀 싶기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증시가 또 뜨거운데 우리 계좌가 뜨겁지 않다면 뭔가 잘못됐겠죠? 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뜨겁게 달궈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그리고 이 종목들 포인트까지 제가 오늘 잡아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가 일부 연출되고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고는 있지만 최근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K푸드 관련주들 그리고 K화장품주들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알테오젠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오늘 좀 지수가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 분위기 생각보다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날씨처럼 뜨거운 게 오늘 증시가 아닐까 또 싶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제가 그동안 얘기를 드렸던 2,800선에 좀 돌파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증시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오늘 같이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다. 아까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피는 0.9%대 상승해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에요. 상승이랑 같이 이 코스피랑 같이 상승 출발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차익 실현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지수 차트만 보더라도 이 코스피는 오늘 상승 부분을 좀 견조하게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지지 구간을 이탈한 채 아직까지 회복을 쉽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일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전일 일부 물가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스닥 시장의 강세는 사실상 지속되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나스닥 강세는 지속됐지만 더 두드러졌던 거는 다우존스의 시장. 이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있죠. 우량주들, 빅테크 기업들과 우량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까지 좀 번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 지금 오늘은 조금 이례적인 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과 좀 다른 날. 그동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쉽사리 이 시장에 수급들을 갖고 돈을 갖고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소폭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좀 약간 안타까운 시장이 아닐까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또 선물지수에서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다져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셨을 때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780선 이 라인대가 돌파가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거의 2800선을 근접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시점이냐 2780선 현재 이 라인을 지지를 받고 2800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두 개의 수급들이 아직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현 시장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 더 유지된다라고 했을 땐 수급들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개별 순환매 업종들과 테마들이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시장이 자리가 잡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순환매가 굉장히 가파르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또 수익을 빠르게 챙겨볼 수 있는 여건 지금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2주 동안 대략 보면은 업종들도 그렇고 테마들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줬잖아요. 뭐 대왕고래도 그렇고 화장품, 뭐 식품 여러 가지 막 테마들이 돌고 있는데 이 장세 아직까지는 남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세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방에서는 지금 거의 매일같이 수익을 챙기고 있어요. 어제도 수익 보고 오늘도 수익 봤습니다. 오전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수익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것은 뭔가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보시면 지금 그래드위즈 같은 경우는 어제 이 함께 하시는 방 안에서 제가 단타로 드린 종목이에요. 단타로 드린 종목인데 시간은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걸렸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수익을 줬다라는 거겠죠. 와, 같은 뒷기력도. 거래일에 지금 17% 넘는 수익을 지금 그리드위즈에서만 지금 어제 그쵸. 가져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드위즈도 어제 거의 막 상한가까지 갈랑말랑 하더라고요. 가진 못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또 오늘 DK락도 오늘 시추 관련주들 장초반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또 움직여줬는데 이 부분 또 우리가 공략해서 수익을 챙겨왔다. 뭐 단기 수익이면 단기 수익, 단타면 단타. 저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적게라도 챙기는 거.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싶다면 제가 여기서 드리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함께 하시는 방에 직접 오셔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수익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견조한 코스피 흐름 2800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하면 좋을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6월에 좀 수익을 가져가 보고 싶다.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 수익률이 좀 부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동일한 타점과 종목, 전략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실제로 수익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저희가 드렸던 종목이 그리드 위주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DK락을 오전에 드렸었는데 5% 수익 벌써 가져가신 분들 있습니다. 그리드 위즈 DK락 모두 저희가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함께하는 방에서 드렸던 종목이고요. 현대로템, 우진엔텍, 제이시스 메디칼, 다날 모두 저희가 원탑 종목으로 방송 중에 히든 종목으로 풀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수익률을 다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꼽아서 드렸던 종목들이었는데 실제로 정말 잘 갔습니다. 나도 6월에는 수익을 내보고 싶다. 이제 6월의 마무리, 상반기의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나도 내 계좌에 수익이 좀 찍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간단하게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수익까지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수익률표 봤는데 어제 DK락, 오늘 오전에 DK락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벌써 5% 갔어요. 근데 사실 대왕고래 테마들이 계속해서 잘 가고는 있었는데 오늘 시추 관련주를 딱 꼽아주셨네요. 제가 여러분들 그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날 뭐 하죠, 우리? 월요일 날마다 증시 일정하죠. 맞아요. 증시 일정 살펴보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 날 나왔을 때도 증시 일정들 브리핑 해드리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있다 그랬어요. 시추 관련주, 특히나 이 대왕고래에 대한 일정이 하나 있다라 그랬습니다. 항상 증시는 이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테마들도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종목들의 이슈가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은 항상 선반영된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그 월요일에도 여러분들께 대왕고래 테마 언급을 드리면서 분명히 이번 주 하루 정도는 관련 테마들 움직일 가능성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계속 두고 있었고 오늘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좀 나쁘지 않았어요. 시초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나와주려는 그런 바닥 다지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진입을 했었던 거고 자 오늘 아침에 드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시간 보시면 10시 5분에 지금 여기 써 있죠? 10시 5분에 저희가 이 함께 하시는 방에서 접근을 했던 거고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봤어요. 왜냐면 요즘 시장은 한번 쭉 올라갈 때도 있지만 올라갔다가 또 빼고 또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즘 시장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1차 매수가 1,100원에 드렸습니다. 2차 매수가는 9,850원에 드렸는데 아쉽게도 내리진 않았어요. 반대로 우리가 잡자마자 올라갔다라는 얘기겠죠. 1,100원에 접근을 해가지고 매도가 1,600원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꾸준하게 조금씩 수익 챙기자고 5% 정도 목표가를 드렸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화면에 함께 하시는 방에서 대부분의 이 회원분들이 같이 또 공략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인증까지 해주신 거예요.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아까 제가 아침 10시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분봉 차트로 봤을 때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침 10시쯤이면 아마 이때쯤일 것 같아요. 이때쯤 시가에서 눌렸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해 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매수 타점을 다 잡았던 거고 잡고 나서 바로 상승 나와요. 하지만 그 상승이 이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눌림이 또 발생됐지만 자 정확하게 12시 30분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아까 목표가 얼마라 그랬죠? 1,600원까지 도달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정작 공략 시간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요즘 시장은 단타로 수익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꾸준하게 이렇게 조금씩 수익을 챙겨왔다라고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수익 챙겼는데 나는 오늘 수익 하나도 못 봤다 하면 사실 오늘 돌고 도는 테마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까부터 봤겠지만 지금 뭐 식품도 오늘 차익 실현 나왔지만 장 초반에 살짝 움직여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뭐 화장품이나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이런 대왕고래 테마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돌다 보니까 저점에서 잘 잡으면은 그 반등만 노려도 5%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타점을 못 잡겠다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사실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하기 5분 전에 함께 하시는 방에 오후장 단타 종목 드렸습니다. 그 종목들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자 직접 오셔가지고 수익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오늘 그리드 위즈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어제 그리드 맞아요. 위즈 단타 종목으로 순간 포착 종목으로 주셨는데 네. 당일에 17% 넘게 가서 아 이거는 저도 살 걸이란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거든요. 이 17% 수익률 어떻게 내신 건가요? 그리드 위즈는요, 사실 재료성으로 공략을 했다라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략한 종목이에요. 왜냐면 이 종목은 신규 상장된 종목이거든요. 상장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한 3거래일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옆에 보시면 제가 코멘트도 달아드렸어요. 태양광과 ESS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기술적 분석에 의거한 종목, 공략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사실 재료 자체는 이미 최근에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에너지 관련주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먼저 봤고 여기에 대한 재료까지 같이 이 종목은 충분히 한 번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같이 공략한 종목입니다. 보시면 1차 매수가 44,100원에 접근을 했었고요. 2차 매수가는 42,600원에 역시나 드렸어요. 이 종목은 2차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다 체결이 됐기 때문에 비중도 정확했고 확실하게 평단도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극대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46,300원, 5%의 절반 걸어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이제 전일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종목도 아침에 나갔습니다. 아침 10시 30분쯤 제가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라인대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던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이 라인대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자 바로 슈팅이 나오면 땡큐지만 눌렸을 때 어디까지 나온다? 42,600원대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잡아드렸어요. 보시면 조정이 좀 나오다가 어디까지 나왔냐? 정확하게 42,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4,100원에서 42,600원까지 평단가가 낮춰지게 되고 비중도 확실하게 늘어났죠. 자, 그 시점부터 볼게요. 정확하게 오후장이 시작되자마자 반등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올라가요?
상한가에 근접한 53,700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날 상한가가 55,000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상한가가 그렇게 멀지 않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은 제가 기술적 분석에 좀 의거해서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어제 기준으로 3거래일 기준이었습니다. 약 이틀 동안 음봉에서 좀 놀아주는 모습이었다가 이날 전전날이죠. 전날 만들어 놓은 저점을 어제 기준으로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작 자체도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선을 두고 매매를 했어요.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종목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략이 있었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전략을 정확하게 실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날 우리가 이 수익을 본 거는 분할 매도로 통해 가지고 한 17% 정도 챙겨왔지만 사실상 고점까지 갔으면 최고 수익률이 20%가 넘어요. 하루 만에.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술적이면 기술적대로, 아니면 재료적이면 재료적대로 우리가 꾸준하게 함께 하시는 방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있다. 오늘도 증시 일정에 따른 종목 우후장이 하나 나갔습니다. 충분히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나 오늘 정말 수익 꼭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수익 한번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기술적 재료에 대한 종목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갈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저희가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도 드리고요. 방송 중에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DK락 5% 수익률 가져가신 분들, 그리드 위주 어제 공략하셔서 17% 이상의 수익을 보신 분들 모두 함께하는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바로 어제 저희가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었죠. 코아시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6% 수익 현재 오늘 받아가신 분들 있습니다. 바로 어제 원탑 종목이었고, 원탑 종목과 함께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코아시아였는데, 이 종목까지 받아가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6% 상승까지 받아가셨습니다. 정말 내 계좌에도 수익이 좀 찍혔으면 좋겠다. 저 수익률 2주간에 지금 7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셨는데 이게 너무 부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오늘부터라도 6월장 마지막까지 수익 내시면서 달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는 가장 기다려주시는 코너죠.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간 라이브 배틀은요.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이시는 QR을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바로 함께하는 방에서 배틀도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1라운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라운드는 저희가 반도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우뚝 올라서면서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계속해서 훈풍이 불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DI와 윈팩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HBM이 호황이 되면 D램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수혜주로 부각되는 두 종목이죠. DI와 윈팩 가지고 왔습니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조금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윈팩을 조금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네, DI는 그래도 대장주로 쭉 가고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데 윈팩은 또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사실 이제 DI나 윈팩이나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저항대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에요. DI도 보면 신고가를 계속 세워나가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썼지만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 윗꼬리를 좀 만들어가는 상황이죠. 근데 윈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장세가 약간 횡보리 박스권에서 그려나가는 종목이고, 지금도 역시나 상단에서 매물대에 부딪히는 그런 차트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좀 보실까요? 두 개 다 HBM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지만 첫 번째로 DI입니다. DI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기존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특히나 이제 6월달 이때죠. 이때 이 윗꼬리가 달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날 당시 똑같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거 윗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에서 확실하게 지지가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역시나 보시면 그 뒤로 대략 2주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고 오늘에서야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아쉽게도 보시면 그 전에 만들었던 윗꼬리와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고점, 지금 이 라인이 뭐가 되었냐면은 저항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여기서 강하게 치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자, 근데 그때
지난번에 봤을 때 윗꼬리와 지금 보는 윗꼬리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음봉으로 아예 마감이 돼가지고 지지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아래에서 나왔지만 이번에는 윗꼬리가 조금 더 길지만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라인도 역시나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어디서 형성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고 이 라인대에서는 우리가 단타 매매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특히나 그 신고가를 세워놨던 종목들은 우리가 막 중장기 종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단타로 전략을 잡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윈팩입니다. 윈팩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적으로는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박스를 그려나가는 종목이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2023년도 1월 달부터 시작되어 있는 상단 정확하게 1,600원대의 상단이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닥 구간입니다. 대략 1,000원대부터 900원대까지의 바닥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시점이지만 이 라인대에서 계속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그 전의 히스토리를 좀 봤을 때는 사실상 이때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략 한 4, 5년 정도 꾸준하게 이 라인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종목의 주가가 2016년도에는 5,000원대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5,000원대짜리 종목이 지금 1,000원대까지 무려 동전주까지 떨어지는 시점이지만 지금 하단에서 보세요. 이때 당시에 거래량은 생각보다 많이 동반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려오고 나니까 어때요? 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래에 있을 때마다 들어 올려주는 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이 종목은 지금 뭘 하고 있냐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냐면 매집이에요, 매집. 지금 매집을 몇 년째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꾸준하게 반복하고 하면서 매집을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잡기 좀 까다로운 시점인 것도 맞아요. 상단에 그것도 이제 박스에서 상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는 조금 까다롭지만 이 종목이 눌렸을 때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이 종목을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왜냐? 이 박스권이 돌파되는 가능성이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기존에도 보시면 꾸준하게 반복은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좀 작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윗꼬리를 좀 작게 만들어주는 시점이 이번에예요. 이번 지금 한 대략 1년 동안에 좀 윗꼬리도 자주 나오고 있고 수급도 강하게 자주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선취매를 해서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고점이지만 저점에서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지금 HBM 대장인 건 알겠지만 어떤 포인트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브리핑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1라운드의 승자는 윈팩 꼽아주셨습니다. HBM 검사 장비가 국산화되면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 중에 윈팩을 꼽아주셨는데요. 윈팩은 박스권에 있습니다. 아직 횡보 구간에 있고 저항대를 강하게 부딪히는 종목 중에 하나지만 박스권에서 매집 흐름을 계속해서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매집만 잘 만들어간다면 어느 순간 또 저항대를 돌파해서 급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저항대 근처에 있으면 들어가기 불안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DI도 단타 매매로 수익 확보 가능하고 단타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역시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나도 윈텍을 좀 공략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저항대 말고 좀 안심되는 구간에서 수익률을 확실히 잡아갈 수 있는 구간에서 진입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입장해 주시면요. 모두 다 이 타점까지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QR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요. 바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을 잘 잡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수익률 때문이겠죠. 정말 저희가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도 그렇고요.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도 정말 수익 많이 드렸습니다. 현대로템 저희가 원탑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어제였죠. 13% 넘는 수익 받아가셨고요. 신성홀딩스 저희가 당일에 장중
장중 순간 포착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당일에 5% 넘는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원탑 종목이자 저희가 장중에 저희 실시간 라이브 배틀에서 화신 꼽아봤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 갈 때 화신 7% 넘는 수익률까지 받아가셨습니다. 여기에 우진엔텍 5% 넘는 수익률 원탑 종목으로 받아가셨고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제 드렸던 보너스 종목이었습니다. 코아시아의 경우에는 6% 넘는 수익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 받아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이 받아가실 수 있는 분들, 수익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분들 모두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입니다. 코아시아의 경우에는 어제 원탑 종목 외에 추가적으로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원탑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도 좀 이번 달에는 수익 제대로 한번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2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진엔텍, 우리기술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우진엔텍은 계속해서 저희가 원탑 종목으로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신규 원전건설 얘기도 나오고 또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 또 SMR에 관련된 내용을 또 포함을 시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SMR 조기 상용화에 9억 달러를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진엔텍과 우리기술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까요? 오늘 제가 볼 종목은 우진엔텍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진엔텍은 굉장히 자주 다뤄주시기도 하셨고 실제로 저희 원탑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한 번 더 맞아요. 가시나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제 원탑 종목을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또 자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살펴볼 건데 전반적으로 요즘 돌고 도는 테마들은 기다릴 만큼 수익을 줘요. 특히나 눌렸을 때 잘 잡는다면 수익도 빠르게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원전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진엔텍을 제가 고르긴 했지만 자, 우진엔텍도 그렇고 우리기술도 그렇고 둘 다 사실 원전 테마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원전 테마는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우진엔텍을 먼저 골랐지만 그때도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공략을 했었냐? 완전히 눌렸을 때 단기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던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냐면 추세를 타고 눌림목을 이용한 상승 파동을 노리는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당시 한 1주 전이었나요? 2주 전이었나요? 이 라인대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날 정확하게 우리가 진입하자마자 당일날 바로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때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왔었죠. 근데 지금 추세적인 부분상 자, 저항대를 돌파해주고 나서 이 라인에 지지가 나오고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이 따라 올라가는 그 시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보면 21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현재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함께 하시는 방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코멘트를 하나 드렸었는데 아까 앵커님이 SMR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기존의 이제 대형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활용성은 있겠지만 이 데이터 센터의 부각으로 인해서 전력 우려가 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SMR에 대한 이 필요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SMR에 대한 재료를 가진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진엔텍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지지와 저항대를 부시고 올라가는 추세적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5만 천 원대 고점도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종목이 만전하게 바로 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손절에 대한 가능성도 둬야겠죠. 이 눌림목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만 7천 원대까지의 추가적 하락 염두를 좀 해두시고 이 오늘 현재가부터 3만 7천 원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는 또 차익 실현을 리스크 관리를 한 번씩 해주시는 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종목 우리기술도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사실 원자력 발전 중에서는 대장주가 우진엔텍이 사실상 이제 또 이 신고가도 경신을 했다 보니까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대장주라고 또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원전이 부각되기 시작했던 그 처음부터는 이 우리 기술이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계속 꾸준하게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1,600원 라인 때부터 우리 기술을 꾸준하게 추적 관찰도 했었고 수익도 챙겨봤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 우진엔텍과 마찬가지예요. 보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우진엔텍이 조금 더 공략하기 수월해 보이나 이 종목도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공략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이 종목도 지금 2,200원대 지지가 형성이 되면서 추세적 상승을 좀 기다려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단과 이 상단에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여러분 쉽게 움직여주는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끝을 보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원전이 한번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이때 이후로부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다시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기다린 만큼 수익을 확실하게 또 챙겨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이 나와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오리온을 또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오리온 지금 들어가면 어떠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오리온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오리온 말씀하신 건가요? 네, 오리온이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과자죠. 오리온. 네. 과자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지는 종목, 이렇게 과하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별로 눈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번 연도 1월 달에 지금 이 낙폭이 한번 나왔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지 못한 채 또 한번 이렇게 낙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가지고 계신 것 같기에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중요한 건 89,000원대의 저항, 이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서 깨지지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유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이 횡보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만약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이 하단 9만 원대 라인이 지지가 되는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반대로 내가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이 9만 원대를 지지를 해주냐 못 해주냐의 차이입니다. 이 라인대 지금 사실상 이제 올해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9만 원대까지의 손절 라인이 크지가 않을 거예요. 대략 한 5% 정도? 그 정도 될 테니까 그 정도의 손절가를 놓고 공략을 하신다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을 굳이 공략을 해야 될까? 이렇게 또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에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종목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시는 방으로 오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우진엔텍과 우리기술 저희가 1라운드에서 다뤄봤는데요. 우진엔텍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2라운드의 승자는 우진엔텍이었습니다. 완전히 눌렸을 때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면 좋은 종목인데 추세를 타고 지금은 상승 파동을 노리는 공략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지만 SMR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기술은 원전 부각된 시점에서 가장 먼저 반응했던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차트적으로는 상승이 좀 많이 나와서 들어가시기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하단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원전 관련 산업 부흥 정책이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두 종목 좀 관심 갖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진엔텍을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다뤄준 종목들도요. 나중에 또 계속해서 공략 방법과 타점까지 좀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바로 함께하는 방에서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대표님께서 직접 차트 교육도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관심 종목과 테마까지 함께 살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오늘도 역시나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이죠. 정말 잘 갈 수 있는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원탑 종목, 여기에 보너스 종목까지 받아가셨던 분들은요. 지금 방송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코아시아 어제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6% 수익도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원탑 종목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대표님과 함께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진은택 차트를 보면서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추세. 우리가 지난번에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지지와 저항과 더불어서 차트의 기본 3대 요소를 다 배웠다면 또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추세죠. 자,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도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을 볼 때,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했을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추세라는 겁니다. 자, 추세란 뭘까요? 자,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바로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불규칙적이고 우연적인 변동에도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지속하는 기본적인 흐름을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추세를 통해서 현재 진행 방향을 알 수가 있고 덧붙여 지지 저항까지 같이 공부를 했을 때는 어디까지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파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자, 캔들 배웠어요. 캔들 배웠고 거래량 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배웠어요? 이동평균선에 대해 배웠어요. 자, 이 기본적인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익숙해졌다면 자, 여기에 대해서 뭘 배웠다? 지지와 저항. 사실 추세는 어떻게 보면 눈으로 올라가는 추세, 상승 추세구나. 떨어지는 추세, 하락 추세구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지지 저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추세 뒤에서 배워야 됐지만 저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배웠다면 추세도 함께 또 알아봐야겠죠. 자, 상승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말만 들어도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엔 이미 있을 거예요. 자, 올라가는 방향, 이걸 바로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세가 보이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작은 파동의 고점이 점점 우상향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 구간들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또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저점도 역시나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때의 저점, 이때의 저점, 이때의 저점. 자, 지금 세 개의 저점을 그어놨을 때도 역시나 고점이 올라가듯이 저점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상승 추세라고 부른다. 고점과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 주식에서는 사실상 나오면 안 좋은 거, 바로 하락 추세. 상승 추세의 반대로 주가가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작은 파동의 저점이 우하향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보면 아까 저점과 고점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저점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점도 역시나 점점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려나갈 땐 굉장히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까지 빠진지도 모르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두 가지 추세를 알아봤는데 추세는 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횡보하네. 박스권 그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마저도 역시나 추세의 일종입니다. 다른 말로 횡보 추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작은 파동의 고점과 저점이 횡보하는 것을 의미를 하면서 박스권 횡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저점이 균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횡보. 아니죠.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단에 있잖아요. 하단에 있는 선을 연결하면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위에 이제 위로 갔어요. 자, 고점이 더 이상 뚫지를 못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했죠? 저항선입니다. 맞아요.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횡보 추세에는 저항선과 지지선도 역시나 함께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 횡보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있어요.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뀔 수도 있다. 맞습니다. 라고 지금 하셨죠?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지금 횡보 추세가 이어나가다가 보시면 이 기점 정확하게 차트의 절반 기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때부터 저점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완전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횡보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는 구간부터 나오는 추세는 뭐가 된다? 상승 추세가 된다. 자, 모든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는 이 횡보 추세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추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사실 차트를 볼 때 기본적인 캔들과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도 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추세와 지지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승 추세는 주가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으로 저점과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형태잖아요. 자, 그러면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상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처럼 봤던 차트상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돌파가 나왔어요. 위에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서 이 라인이 지지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눌렸다가 상승이 나오고 또 눌렸다가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에서 어떤 지점을 공략을 해야 될까요? 눌림목. 맞아요. 눌림목. 상승이 나오고 그 전에 고점을 기준으로 눌림목이 확실하게 받쳐졌을 때, 자, 우리가 이때 당시에 공략을 한다면 이 상승 추세를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볼 때도 항상 눌림목에서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한번 형성된 추세는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특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추세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자, 보면 우리가 중소형주들 흔히 개땡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차마 그 제 입으로 얘기를 못하겠지만 자꾸 제 귀에 그 얘기가 들리네요. 자, 아무튼 시가총액, 즉 덩치가 작은 종목들은 추세가 굉장히 쉽게 바뀌어요. 특히나 테마주들 있죠. 우리가 이제 대한고래 테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추세가 자주 바뀝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저 PBR주들 혹은 식품주들 이렇게 시가총액이 우량한 종목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그 추세를 이어나가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추세는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수 차트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유와 진입하려는 종목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락 추세인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없습니다. 자, 대부분 없고 가끔 간혹 가다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바닥이 다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바닥이 왔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완전히 변곡되는 시점을 꼭 체크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러면 하락 추세인데 못 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상승 추세예요. 그럼 이 종목 지금 사면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올라가는 성질이 강하게 보이더라도 이 종목은 이 움직임 안에서도 변동성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 변동성은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지지,
정확하게 눌린 구간을 이용해서 접근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 구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보시면 제가 지금 함께 하시는 방에 오후장 단타 종목이 제공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두 종목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종목들의 차트도 역시나 비슷한 눌림목에 우리가 접근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오늘 이제 장 끝나기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차트 교육까지 진행해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들어갈 종목이 지금 어떤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실제로 수익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두 종목 드렸었거든요. 이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 분명히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DK락은요, 실제로 수익률 5%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렸던 그리드 위즈 17.65% 달성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나 어제 드렸던 원탑 종목처럼 어제는 원탑 종목과 함께 보너스 종목 같이 드렸었는데 코아시아 받아가신 분들은요. 장 끝나고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전략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 전략대로 진입하셔서 오늘 5% 수익 현재 가져가고 계시고요. 나도 이 종목이 궁금하다. 오늘도 원탑 종목 받아가서 실제로 수익으로까지 연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QR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에 와주시면 저희가 오늘 공개할 원탑 종목 명과 대응 전략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오늘은 원탑 종목 어느 테마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자, 오늘 제 원탑 종목은요. 원격 진료에 있습니다. 원격 진료가 네. 또 계속해서 서울대 휴진 소식 계속 들려오면서 요즘 핫한데 맞아요. 어떤 종목 조금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어떤 종목을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설명만 드릴 거예요. 힌트만 드릴 겁니다. 자, 힌트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주말부터 원격 진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이 뜨거운 만큼 증시에서는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소폭 상승하긴 했었지만 그 상승을 반납하고 지금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눌림 우리가 또 이번에 이용을 해볼 겁니다. 방금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눌림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 자, 오늘 저희가 같이 공략할 종목의 기업 분석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IT 인프라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이나 유지 보수 등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종속회사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도매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도매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보면 사실 이게 원격 진료 관련주인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헬스케어 사업, 이 종속회사를 통해서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바로 원격 진료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도 지금 원격 진료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지금 원래는 대장주였거든요. 원래 대장주였던 종목인데 지금 다른 종목한테 대장주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종목은 다시 대장주를 탈환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번에 같이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별 장세의 원격 진료는 필수적인 단기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눌림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기존에 사실상 이때까지만 보면은 정확하게 이번 연도 3월 달까지죠. 3월 달까지에 이게 지금 굉장히 선이 갑자기 많이 나타났는데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3월 달부터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때 당시에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뭐가 나왔죠? 상승 추세가 나왔죠. 자, 상승, 다시 상승. 지금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그려져 나가고 있는 그런 차트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3월 달부터 하락이 시작되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이 3월 달과 4월 달에는 무슨 시기였죠?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때는 시장도 하락하던 시기예요. 시장이 하락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당시의 조정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시점이 더 중요하겠죠? 자, 지금부터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흐름들이 차트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나오냐? 아니죠. 아래 보시면은 최근에는 강하지 않던 수급의 흐름들이 요즘에 갑작스러운 수급과 함께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3천 후반대까지 반등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재차 눌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눌림목을 잡고 2차 파동을 그려나가는 것을
이 차트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 한 번쯤은 크게 수익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종목으로 꼭 수익을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격 진료 관련된 원탑 종목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저점을 깨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수급도 들어오면서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차트의 형태까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공략법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종목명과 대응 전략, 타점까지 전부 받아보셔서 수익으로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